만나면 정말 1시간, 2시간 거리여도 저는 약속을 대구 센터로 잡습니다. 제일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어떻게 이제 고객한테 리크루팅을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 1. 예비 고객이나 파트너를 만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을 제가 어떤 걸 준비해 놓고 만나야 하는지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품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예비 고객과의 약속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성공적인 미팅을 위해 최소 20분 전에 도착하여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약속이 오전 10시다. 그러면 제가 10시에 도착하면 절대 안 되겠죠. 최소한 9시 반. 최소 진짜 못해도 20분 전에는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일단 숨을 고르고 그리고 그 자리를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어떤 세팅을 하는지 일단 뒤에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테이블 세팅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PM을 소개하는 자리라면 세미 정장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스킬보다 이 복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시한 머리, 그리고 손톱에 떼꼈다, 너무 길다, 그리고 어제 동네에서 만난 그 언니와 오늘의 이 언니가 같은 언니라면 동네 마실 나온 듯한 편한 복장으로는 누구도 파트너로 모집할 수 없습니다.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제가 파트너가 생겼는데 이분이 그냥 동네에 그냥 마실 다니듯이 그렇게 다니는 파트너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나도 내 파트너가 전문가적인 모습으로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은연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모습을 내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의 옷차림 그리고 메이크업으로 예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화장도 조금 20분 전에 도착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도 있죠. 화장도 한번 고치고 입술도 한번 바르고 네, 그리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저 오늘 되게 신경 썼어요 라고 내가 말을 안 해도 보자마자 알게 되시는 거예요. 신경 썼네 이렇게. 그래서 이 모습 자체는 저 지금 진지하게 PM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땡땡 씨를 만나는 자리라서 제가 신경을 썼습니다. 말을 안 해도 딱 제가 준비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그 상대방이 저의 말을 훨씬 더 경청을 해줍니다. 잠바 입고 있는 것보다 자켓 입고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친한 사이라면 더욱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친정엄마 만나러 갈 때도 정장 입었어요. 그 정도로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친정 갈 때도 편하게 그냥 청바지에 티 입고 갈 수 있지만 정장 입고 갔어요. PM을 하고 나서 처음 갔을 때,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더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나 뭐 동생이나 진짜 친한 친구여도 내가 PM을 한다면 이 복장을 정장 차림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모집하고 싶다면. 네, 그리고 예비 고객을 만나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센터에 항상 누구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기다려요. 최소 20분, 30분 전에 세팅해놓고 여기 테이블 물티슈로 다 닦고 주변 다 닦고 화장 고치고 딱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데모백, 네, 이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데모백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액티바이즈, 물, 그리고 컵. 이제 컵에다가 물을 따라 놓으셔야 돼요. 오시면 컵에 물 따르러 가는 게 아니라 따라 놔야 돼요. 바로 드실 수 있게. 그리고 믹스 커피 최소 1개. 그리고 오메가나 젤슈츠 이런 액티바이즈 세럼, 액티브 젤 이런 것들 시간이 조금 넉넉하시면 이런 시험까지 같이 하시면 되고 시간이 많지는 않다. 이러면 최소 미스트 커피 이거 커피 시연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시간이 1분밖에 없어도 커피 시연을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해요. 이거 꼭 보시고 가셔야 돼요 하고 무조건 커피 시연을 합니다. 그리고 커피 시연을 하려면 고객이 딱 도착했는데 잠시만요 하고 물 뜨러 갔다 오면 또 이게 좀 집중력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 시연을 보여줄 수 있는
따뜻한 물 150에서 200ml를 담아놓고 기다립니다. 이제 바로 마실 수 있는 온도가 좋아요. 너무 팔팔 끓는 200ml는 이제 커피 시연했을 때 뚜껑을 열면 팍 하고 튀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뜨거워 하고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에서 200ml 딱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온도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제품 3종을 이렇게 화학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그리고 액티바이즈를 눈에 보이게 놔둡니다. 이 이유는 뭐 핸드북 설명할 때도 제품 요거랑 요거랑 요거 세 개만 드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기도 좋고 건기식이나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포로 되어 있고 크기가 작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개씩 꼭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더드링그룹 PM 핸드북 요거 가방에 최소 못해도 2권, 3권은 꼭 있어야 됩니다. 요거 할 때는 네, 만나기 전에는 꼭 세팅을 해놓으시고 삼색 볼펜이 있어야 돼요. 그냥 까만색 말고 저는 보상 얘기할 때 빨간색 동그라미, 그냥 제품 설명할 때는 파란색, 까만색 섞어서 합니다. 그리고 자리 미리 정해놓고 안내하기. 어디에 앉을지를 도착하시기 전에 내가 정해놔야 돼요. 예비 고객이 벽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내가 문 쪽을 바라볼 수 있게. 이 사진으로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앉아야 돼요. 여기에. 이쪽이 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고 예비 고객은 이 액티브 젤이 있는 이쪽에 앉아서 벽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최고의 집중력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 모습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여기 이미 예의와 신뢰를 느끼고 시작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팅하고 고객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저한테 안녕하세요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미리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감사해요. 다 첫 번째 멘트예요. 싹 다 그래요.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막 허둥지둥 10시에 맞춰오는 그런 분보다는 이렇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에게 훨씬 더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놨으면 이제 미팅을 무슨 말부터 해야 하냐 이거예요. 미팅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자, 많은 사장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아, 만나서 무슨 내가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PM 얘기하러 갔는데 수다만 3시간 떨다 왔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나 이 순서를 잘 숙지를 하시면 좋고요. 이 순서가 뒤에 있는데 그 전에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나는 똑같이 액티바이즈 6스푼을 그 사람 입에 집어넣고 무조건 마시게 하고 그리고 커피 시연을 무조건 보여준다. 시간이 1분이 있더라도 30초밖에 없더라도 일단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이것만 보고 가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 2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자, 누구를 만나도 항상 똑같이 준비합니다. 친한 사람, 친구든 엄마든 뭐 누구든지 간에 처음 본 사람이든 그리고 뭐 파트너에게 아니 부업하는 파트너에게 소개를 받았다는 등 이제 소개를 받았을 때 다 구별 없이 똑같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액티바이즈 6스푼을 그분에게 타 드려서 이거 드셔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가 아니라 눈앞에서 그분이 마셔야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시고 이제 몸이 따뜻해지고 뭔가 결과가 있어야지 핸드북을 설명할 때 NTC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특별한 공법이 있고요. 특허 공법으로 뭐 이용률, 흡수율을 높였고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는 건 그분이, 뭐, 그렇구나.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막 이걸 듣는데 화끈화끈하고, 막 찌릿찌릿하고, 이게 온몸으로 느껴지면, 이 제품 정말 대박이다 하고 귀가 더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시연을 바로 보여드리고 다른 잡담은 줄이고 핸드북으로 사업 설명을 합니다. 다른 잡담을 줄이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다른 잡담 만약에 뭐 요즘 뭐 애들은 어때? 요즘 뭐 집은 어때? 요즘 하는 일은 잘 돼? 요즘 뭐는 어때? 어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3,000포로
흘러요. 그렇게 흐른 다음에 PM 얘기를 해서 집중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이 얘기든 저 얘기든 간에 그 한 자리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잡담은 최대한 줄이고 PM 얘기를 하러 갔으면 PM 얘기를 먼저 하고 이제 카페에 앉아서도 다 여기 액티바이즈가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앉자마자 액티바이즈를 한 잔 먹고 주문을 합니다, 저는. 한 잔 먹고 얘기하자. 그래야 내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모두 이해가 된다. 한 잔 드셔보세요. 일단 드세요. 하고 6스푼을 먹이고 커피 시험하고 네, 이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미팅 순서를 제가 자세하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일단 카페에 이렇게 앉습니다. 자리를 이것도 세팅을 제가 해놓죠. 이렇게 앞에 요거처럼 핸드북, 커피 믹스, 물통, 여기 따뜻한 물을 그 직원한테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200ml만 따뜻한 물을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받아놔요. 그리고 네, 여기 세팅을 해놓고 자리도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고 제가 여기에 제 그 이날 오토십 하려고 만났어요. 아는 언니인데 이분이 벽을 보는 자리예요. 제가 벽 쪽에 앉아 있는 거고 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세팅한 후 가볍게 안부와 인사를 나눈다. 언니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네 하고 바로 액티바이즈를 탑니다. 거기서 뭐 전문 용어로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 하는데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막 이것저것 수다를 떨어요. 수다 떨면 그 자리 끝나요. 수다가 30분 막 이래버리면 그 다음 PM 얘기가 집중도 안 되고 또 내가 이걸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막 수다를 막 떨다 보면은 나 이제 가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분이 갑자기 약속이 뭐 누가 연락이 왔다는 둥 막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액티바이즈를 5스푼에서 6스푼 타서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마시고 나면은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올 동안 이제 그 한 5에서 10분 정도 안에 내가 왜 PM을 하게 됐는지 아이스토리를 이 시간에 나눕니다. 언니, 이거 되게 맛있죠? 그리고 먹게 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루에 바카스 2개 먹어도 피로 회복이 안 됐는데, 이 액티바이즈 먹고는, 바카스를 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통약도 안 먹고 생리통약도 안 먹고 몸이 되게 좋아졌어요. 하고 먹기 전과 후 몸 상태를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선택한 이유를 이 액티바이즈 반응이 오기 전에 웬만하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사업 선택 이유. 언니, 제가 이거 제품 먹어보니까 이렇게 반응도 빠르고 맛도 있고 이렇게 3개만 먹으면 되고 몸이 빠르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상하고 알아보니까 수입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언니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언니 뭐 어쩌고 막 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저는 이 사업이 좋아서 언니한테 이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그분이 갑자기 왜 PM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이제 귀를 엽니다. 그리고 액티바이즈 반응이 오시면은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지 커피시연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하고 IMM 가이드에서 배웠듯이 똑같이 이 말을 해요. 방금 드신 액티바이즈 몸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커피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제품이 우리 몸에서 일하는 것을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요. 라고 얘기하고 이 액티바이즈는 혈액 속에 있는 지방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요. 하고 이렇게 포인트는 내가 신기해해야 돼요. 내가 더. 진짜 신기하죠. 저는 이건 몇십 번 봐도 볼 때마다 신기해요. 하고 이렇게 막 신기해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런가 싶다가도 막 더 신기해해요. 그리고 리스토레이트는 분리된 지방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하고 바로 보여드립니다. 이거를 길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혈관에 뭐가 많잖아요. 근데 이 혈액이 뭐 더러워, 저거, 뭐 이렇게 탁한데 어쩌고 이렇게 막 길게 하기보다는 액티바이즈는 혈액 속에 있는 지방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요.
여기까지만 설명하셔도 충분해요. 이 말을 어차피 다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인스타그램에 제가 커피 시연하는 거를 올렸더니, 이 영상만 보고, 아, 이거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연락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분리되는 거를 영상을 웬만하면 찍어서 업데이트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 시연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기하죠? 언니 이거 이제 드시기 전에 아니면 언니 이거 드셨으니까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제품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드셔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하고 듣는다 안 듣는다 대답을 하기 전에 이미 저는 펼쳤어요. 자, 들어보세요. 하고 펼치면 왜 펼쳐? 닫아.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펼쳤기 때문에 제가 펜 이미 들고, 자, 보세요. 하면 끝나요. 그러면 제 그거예요. 그래서 PM 핸드북으로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보상 플랜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와 제품은 2, 3분 안에 끝내야 돼요. 자, 30년 된 회사고요. 지금 세계에서 8위, 국내에서 3위고요. 그리고 네, 이 LIST에서 만들고 방금 이 반응이 오는 게 NTC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증을 많이 받았고 메이드 인 독일이에요. 그리고 전 제품 도핑 프리고 방금 드신 게 액티바이즈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파워커틀인데 아침 식사로 드시면 되고 리스토레이트 자기 전에 드시면 해독이 돼요. 이렇게 끝. 요걸 되게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상에는 한 뭐 7분에서 한 10분, 15분까지도 이 보상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돈에 관심 없다고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이걸로 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PM 사업을 할 자신이 없는 거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 다음에 같이 건강 챙겨보자. 이 말은 상대방에게 보상 설명을 다 했는데 영 사업에 관심 없어 보인다. 그러면 그 자리를 끝내지 마시고 일단 주스는 먹여야 되잖아요. 먹으면 건강해지니까 같이 건강 챙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분위기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보상 설명을 했는데 막 몸이 앞으로 오면서 아 이렇게 많이 줘? 이렇게 100만 원 벌 수 있어? 이렇게 돈 얘기를 뭔가 꺼냈다. 이러면 이 사업 같이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한 후 선택권을 주는 게 중요해요. 선택권을 준다. 여기에서 만약에 뭐 상대방이 뭐 반응이 없거나 나는 안 할래 나는 아직 이렇게 했을 때 징징거리거나 답답하다는 듯이 윽박 지르면 안 됩니다. 왜 해보자. 빨리 해라. 이 왜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가르치려 들고 막 짜증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음이 없죠. 이분과 다음 후에 안 만나고 싶겠죠. 그래서 안 한다고 하면 알겠어 언니 그러고 샘플을 드리면 되고 거기에서 뭔가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면 바로 가입을 하고 오토십과 풀셋으로 결제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도착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샘플 이틀에서 3일치와 먹는 방법, 전단지와 그리고 물통을 새 거를 챙겨갑니다. 여기 보시면 항상 이렇게 물통 새 거가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결제하시면 줘요. 안 하시면 그래서 네 물통을 이렇게 드려도 되고 그리고 마무리로 언니 더드림 그룹 유튜브에 이 자료가 되게 많아요. 유튜브 지금 한번 켜보세요. 검색창 눌러보세요. 더드림 그룹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 제가 봐요. 이렇게 구독 누르세요. 여기까지 구독을 누르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독을 해놓으면 이렇게 구독자님이 감사하게 매일 업데이트 해주시니까 위에 자꾸 뜨거든요. 그러면 없던 관심도 생겨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이제 사업도 하겠다 해서 매니저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뭐 더드림그룹 단체방 이런 데도 초대하셔도 되고 그냥 고객으로 일단 먹어보겠다 하면은 카톡 밀착방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셀카를 찍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랑 카카오톡 펑에 올립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해보고 연락 좀 언니 생각해보고 연락 주세요. 라고 먼저 생각할 시간을 굳이 주지 않으셔도 돼요. 상대방이 거절의 뜻을 명확하게 보이면
그때 샘플을 하루에서 이틀치 챙겨주고 하루에서 이틀은 진짜 이 사람만 생각한다 생각하고 이제 밀착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스 드시는 거 그리고 IMM 가이드에서 배웠듯이 어제 먹어보니까 어때요? 뭐 화장실 잘 갔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생각해보고 연락 줘? 라는 거는 거절해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굳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팅 성공률을 올려주는 호일러의 법칙입니다. 앞에는 나랑 내 예비 고객 1대1로 만났을 때 이야기고 여기에는 2대1로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스폰서님과 함께하는 미팅일 때 그분을 처음 만나는데 2대1로 만날 때 호일러의 법칙만 잘 활용해도 성공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제품 설명 아무것도 못해도 돼요. 제품 이름만 알아도 되고 커피 시험도 할 줄 몰라도 되는데 요것만 잘해도 IMM 갈 수 있어요. 진짜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저죠. 자, 호일러의 법칙은 ABC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A, B, C가 있기 때문인데요. A는 상담자예요. 저희 지연 사장님, 저희 스폰서죠. 상담하러 오셨죠. 상담해주러 어드바이저입니다. 이제 조언을 해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나예요. 브릿지예요. A와 C를 연결하는 다리, 브릿지입니다. 그리고 C, 클라이언트예요. 저의 첫 오토십 가입자인 전혜영 사장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초대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B는 C에게 어드바이저 프로모션이라고 있습니다. 어드바이저, 상담자, 내 스폰서를 C에게 소개를 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홍보라는 뜻이잖아요. 스폰서가 어떤 사람인지 홍보를 미리 해놔라. 이 말이에요. 해놓으면은 이분이 만났을 때 잘 듣는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A에서 C로 보면은 이렇게 메시지 전달이 있어요. 이렇게 2대1로 만났을 때는 그리고 PM을 처음 들어보는 자리에서 2대1이다. 이랬을 때는 B인 나는 중간에서 연결을 한 나는 한마디도 안 해야 됩니다. 가만히 그냥 끄덕끄덕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해보자 요거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A는 C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PM의 이런 비전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B는 또 A에게 나는 스폰서에게 C를 소개를 해놔야 돼요. 이 친구가 뭐 어떤 사람인지 PM 주스를 먹어봤는지 뭐 이제 뭐 수입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이제 소개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ABC가 잘 굴러가야 미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건 IML 가이드랑 비슷하게 가지고 왔는데 세부 설명을 조금 해놨어요. 자, 첫 번째로 미팅 전에 초대자에 대한 프로필을 스폰서에게 제공한다. 뭘 제공해야 하냐면 이분의 너무 막 대단한 사람으로 스폰서에게 막 이제 이분의 그거를 다 알려주실 필요는 없어요. 뭐 교수님이든 어디 네트워크에서 뭐 몇 천만 원 벌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PM 제품 먹어봤는지, 제품 사용 유무, 그리고 PM에 대한 관심도나 뭐 이런 알고 계신 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나 이런 걸로 얼굴은 대충 이제 보면 알아볼 수 있게 얼굴 보여드리고 나이는 뭐 이제 20대다, 30대다, 40대다 이런 거 정도는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면 경험이 있다, 없다, 이 정도로 알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자에게 스폰서를 사전 프로모션 합니다. 2번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초대자에게 스폰서를 사전 프로모션 한다. 성의껏 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초보 네트워커 분들은 이제 내가 처음 만약에 PM 사업이 첫 네트워크 사업이라면 이 스폰서라는 단어도 약간 뭐 오글거리는 것 같고 어색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스폰서를 만약에 내 초대자가 왔는데 스폰서를 나랑 같이 이 일 하시는 분이에요. 이 일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소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동업자처럼 소개하는 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폰서라는 말이 어색하고 아니면 이제 스폰서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이거나 뭔가 너무 친한 사이다 하더라도 이분에게는
우리 스폰서가 낯선 사람이고 이제 PM에서의 또 2대 스폰서가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하는 분이에요. 그냥 뭐 이분이 먼저 해서 저도 그냥 PM 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설렁설렁 대충대충 소개하면 이 초대자가 스폰서를 절대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나도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래서 이제 스폰서라는 말이 너무 어색하다. 그러면 PM에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뭐 그냥 이 정도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초대자에게 미리 스폰서 소개를 해놓지 않으면 점점점 모든 미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 파트너가 초대자를 이제 모시고 왔는데 초대자에게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죠. 갔는데 그 초대자가 저를 완전 누구세요?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짱 딱 끼고 이렇게 갑자기 왜 오셨어요? 이런 눈빛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 호일러의 법칙으로 스폰서 프로모션을 전혀 안 한 상태인 거죠. 제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네 하고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거기 앉아서 이게 PM이 어떻게 저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릿지인 나의 역할은 이 사진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브릿지인 나는 이 클라이언트가 상담자, 우리 스폰서의 말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도록 PM의 얘기를 마음 열고 들으실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런 다리 역할을 해놓고 이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C가 우리 스폰서가 누군지도 몰라, PM에도 부정적이고 막 들을 생각도 없는데 딱 자리만 마련을 해놔버리면 그 자리는 성공을 누가 와도 성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스폰서님이고 뭐 전직은 이런 일을 하셨고 뭐 더드림 그룹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이제 일하시고 있는 분이고 이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고 충분하게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리고 3번 스폰서의 말에 끼어들지 말자. 어제 정신만 사장님께서 너무 좋은 예를 하셨죠. 만약에 뭐 3인데 뭐 30이라 했다 하더라도 스폰서님 3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틀렸다는 거를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이더라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핸드폰은 전원을 꺼놓는다. 저는 그 미팅이 생기면 이 비행기 모드 해놓고 가방에 넣어요. 네, 그런 식으로 최소 무음, 내 핸드폰으로 인해서 이 집중력이 깨지지 않게끔 합니다. 그리고 초대자가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배정한다. 초대자는 벽 쪽을 바라보게끔 요것도 습관이 되셔야 돼요. 초대자가 뭐 만약에 10시에 오기로 했는데 한 10시 50, 9시 50분에 한 10분 일찍 오고 이러면 앉으세요 하다가 아무 때나 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벽 쪽을 보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스폰서의 말은 메모를 합니다. 이 2대1 미팅을 만든 자리는 내가 1대1로는 아직 스킬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2대1 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미팅에는 내가 스폰서님 도움을 최대한 받지 않고 1대1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을 켜놓으셔도 좋고요. 몰래. 그리고 이제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에 뭐 필기구를 꺼내서 필기하기가 조금 그러면 최대한 끄덕끄덕 하면서 경청을 옆에서 해주셔야 이 세 명이 동시에 이 이야기에 집중을 해야만 미팅이 성공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멘트, 클로징, 소개자의 확신 있는 멘트가 중요하다. 스폰서님이 옷도시 만들어주는 사람 아니죠. 이게 내 매니저 한 라인을 만들어주러 같이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충분하게 다 끝냈으면은 7가지 보상까지 다 이야기를 하셨으면 같이 해보자. 나도 열심히 배워서 같이 우리 여기서 성공하자. 이렇게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이 사업 해보자, 먹어보자. 마무리 멘트는 무조건 내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스폰서님은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 초대자는 나를 보고 온 나의 지인이기 때문에 내가 해보자 라고 탁 이렇게 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호일러의 법칙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미팅 후 결과에 관계없이 스폰서님에게 충분하게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결제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갔더라도 뭐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도
스폰서는 전날부터 긴장하거든요. 아, 내가 한마디라도 더 해가지고 이 사장님께 좋은 그게 영향이 돼야 할 텐데 이렇게 걱정과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팅, 2대1 미팅을 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초대자가 뭐 가입을 하고 가셨든 안 하고 가셨든, 네, 잘 들었어요 하고 일어나서 가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스폰서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뭐 귀한 시간, 귀한 자리 감사합니다. 저도 배워서 꼭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복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는 꼭 해야 되고요. 네, 수고했어요. 네, 가볼게요. 이렇게 하고 휙 가버리는 파트너라면 내 입장에서는 더 안 해주고 싶겠죠. 휙 가버리면. 그래서 최대한 그 자리가 끝난 이후에는 감사하다, 뭐, 이제 저도 배워서 그런 스폰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고 끝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앞에 그룹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PM은 인간관계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트 4, 마지막입니다. 자, 고객도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PM의 핵심은 오토십. 단순히 제품 먹는 고객 관리를 넘어 오토십의 혜택을 알려주고 쌓아가세요. 차곡차곡 누적되는 오토십 벽돌 쌓기. 네. 구육장님께 배웠어요. 오토십에 벽돌을 쌓아야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토십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오늘 수당 날이었는데 제 그냥 먹는 고객이 계세요. 오토십 하고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토십을 그냥 먹으면서 소개를 해서 2명 정도를 찾으셨는데 그분들도 열심히 먹고 해서 오늘 18만 몇천 원 정도가 들어오셨더라고요. 정말 쏠쏠하다고 대박이라고를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네, 그런 오토십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면 일단 그분은 절대로 오토십을 안 끊겠죠. 그리고 한 명 더 소개하면 얼마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좋고, 오토십 유지 노하우.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하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로, 꾸준한 고객 건강 관리 가이드를 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IMM 가이드에서 정말 많이 배우잖아요. 이 고객 관리를 해야지, 고객 건강 관리 가이드로 관리를 해야 오토십이 끊기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한 달을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절대 오토십이 끊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배웠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날 때마다 이 건강관리 가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내가 4번을 만나겠다라고 하면 이번 주는 첫째 장, 뭐 이제 다음 주는 뭐 3장에서 4장 이런 식으로 내가 몇 장 몇 장 나눠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달해야 될 거는 저는 특히나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오토십을 드시고 계시면 그분들은 특히나 평소에 뭐 비타민이나 아니면 다이어트 약이라도 알로 된 거를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드시는 게 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알약은 세포의 흡수율이 20%에서 30%밖에 되지 않고 이 나머지 흡수되지 않은 70에서 80%는 몸에 남아서 염증이 될 수도 있고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독소로 돼서 만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우리 PM 주스는 몸에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안전한 주스예요. 요것만 이야기를 해도 저는 이게 정말 이 페이지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있는 수많은 영양제 알맹이들을 봤을 때, 뭔가 주스가 더 땡기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변비에게 3단계, 그리고 설사했을 때 잠을 못 잘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충분히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몸에 대한 변화를 같이 나누시면 좋습니다. 그냥 이제 더드림 그룹 단체방에 아침, 저녁 주스 정보만 단체방에서만 그것만 보내고 고객 관리 땡 이러면 3개월 뒤에 끊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고객 건강관리 가이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토십 유지 노하우 2번째,
오토십의 혜택 전달입니다. 오늘 저한테 캡처를 보내주신 그분도 제가 오토십의 혜택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막 소개하는 그런 막 활달한 스타일이 아닌데 두 명이 소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토십, 일단 오토십의 구성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설명했는데 이렇게 하고 알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제 말했어도 오늘 모르고 아까 말했어도 지금 몰라요. 관심이 나보다 관심도가 낮으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오토식 구성은 화학파텔 3박스, 리스토 3박스 요거를 한 통 한 통 주문하시면 15만 4,160원인데 요거를 3개월 정기구매 오토식으로 하시면 한 달에 2만 1,000원씩 세 달을 하면은 총 6만 3천 원을 저렴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이 금액 차이를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세 달이면 6만 원이 넘어요. 이런 얘기를 꼭 전달하고 그리고 오토시 고객이 받는 혜택. 자,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5 플러스 1 오토십 해야 살 수 있고 그리고 소개를 하면 11%의 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월천대, 유럽 여행, 그리고 자동차 보너스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오토십 한 분들 중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를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오토십을 한 내가 있고 여기 보면 내가 오토십을 해서 오토십을 소개했을 때 약 14,700원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3종 한 달분이 있습니다. 오토십은 안 했는데 한 통, 한 통, 한 통 샀을 때 24,310원이 들어와요. 근데 이분이 오토십을 본인은 안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3종을 소개를 했을 때에는 이분은 오토십을 안 했기 때문에 오토십을 한 나에게 24,310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액티 한 통만 내가 소개를 하더라도 여기에 11%인 4,700원. 그리고 액티 한 통을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면은 또 4,700원이 나한테 들어와요. 이 얘기를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장님의 노하우가 있죠. 오토십을 하고 오토십만 이제 언니 이름으로 하고 나머지 액티바이즈나 필요한 제품들은 밑에 남편분이나 이제 뭐 가족을 가입을 시켜서 거기로 넣으시면은 11%를 언니가 받으실 수 있고 더 저렴하게 주문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멤버가 바로 한 방에 2명이 생기기도 하고 이분은 11%의 수당을 그냥 액티바이즈 3통 먹으려고 산 거일 뿐인데 바로 11% 수당을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보상이 눈에 뜨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풀세트가 있습니다. 언니가 오토십만 해놓고 풀셋을 소개를 하면 78,000원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오토십에 풀셋을 해서 매니저가 되고 나서 다음 달부터 이렇게 풀셋을 전달하시면 인당 15만 6천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그냥 아침, 저녁 자기 건강 챙기려고 드시려던 분들도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주변에 좀 피곤해 보이는 사람, 잠 못 자는 사람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시고 오토십을 안 하면 여기 써 있죠. 오토십은 안 하면 손해 라는 거를 네,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좋습니다. 네, 미팅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